안녕하세요. 저는 샐러드볼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창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가보실까요? 제가 이 집을 어떻게 오게 됐냐면 저는 이 동네에서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이제 8년 정도 거주를 하고 있었고 최근에 2년 전에 여기 이 집을 이사를 왔거든요. 이 동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조용하고 자연 속에 있는 그리고 도심이랑 가까운 그런 곳이어서 가장 좋고 이 집은 30평대 집이에요. 거의 국민 평수라고 하죠. 가장 흔한 일반 집이고요. 이 집을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이 바깥 풍경이 이렇게 파노라마 뷰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 이 모습이 상당히 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고 이 집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희 집의 거실 공간입니다. 이 거실 공간은 아이들하고 뛰어노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제가 앉아서 조용하게 책을 읽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조용히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집을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집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 항상 적당하게 타협을 해요. 그 타협이라는 것은 뭐 덜 한다라는 게 아니라 적당한 멈춤을 통해서 적절한 여유와 여백이 탄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 공간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채워나갈 때 비록 공간은 완성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 철학입니다. 일단 저희 집에는 이제 저희 거실에는 TV가 없어요. TV가 없으니까 이제 거의 소파의 위치가 되게 자유롭고 보통 이제 그 TV가 놓이는 자리에 제가 좋아하는 이런 공예 작품들이나 또 스피커 그리고 작품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 놓을 수 있고요. 이 공예 작품은 공예 트렌드 페어에서 구입했던 그 우시영 작가의 그 도자기 작업이고요. 그다음 밑에는 그 타임앤스타일이라는 라이프 스타일 샵에서 구입했던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책들은 제가 이제 자주 읽는 책들. 그래서 주로 뭐 피아노 책이나 요리책 뭐 이런 책들이 주로 시간 날 때 자주 읽는 책입니다. 여기에 있는 작품은 구자연 작가의 판화 작업이고요. 이 작가님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작가님이시고 여기 거실에 있는 조명은 바우하우스 조명으로 유명한 테크노루멘 플로어 램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이제 아이들이 다 자고 조용해지면 이제 거실에는 이 불빛만 남겨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거의 휴식을 취하고 저한테는 되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소중한 조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인 아이템이 바로 소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플하면서 그 다음에 오래 쓸 수 있는 소파를 찾다 보니까 에릭 요르겐슨의 델피 소파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이 소파의 특징이 뭐냐면 발걸이 부분과 그 다음에 등받이 부분 그 다음에 앉는 그 바닥 부분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특이한 그 소파고요. 이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파가 상당히 심플해요. 소파에 앉아서 이제 음악을 조용하게 듣는다든지 또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든지 또는 한 몸이 돼서 휴대폰을 본다든지. 집을 제가 처음 구할 때 이 뷰를 보고 사실 이 집을 선택을 했어요. 자연 속에 약간 도심 같은 느낌? 그런 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창호를 교체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창호를 교체를 할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파트에는 철제 난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철제 난간을 떼어내고 전망을 살릴 수 있는 이렇게 시스템 창호를 시공을 했습니다. 이 창호를 교체할 때 주의하실 점은 구청에서 꼭 합법적인 허가를 취하시고 교체를 하셔야 돼요. 높이 1200 이상의 난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을 꼭 설치를 해야지만 이렇게 전망창을 교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베란다 출입구예요. 베란다 출입구에는 항상 터닝도어라는 되게 보기 싫은 도어가 있잖아요. 그 도어를 가리기 위해서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를 했고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여유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여유 공간에는 이렇게 청소기도 있고 그 뒤에 이렇게 터닝 도어가 있어서 조금의 단열 효과도 있습니다.
이 의자는 일본 마루니 브랜드의 의자고요. 2004년도에 넥스트 마루니 프로젝트라고 세계적인 디자이너 사나가 디자인한 토끼 의자예요. 귀여운 토끼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하게 선물한 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아이들이 좀 뛰어놀거나 이제 주방에서 막 요리할 때 그때 가장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 제품입니다. 예전에는 그 가전 제품들을 이렇게 다 일일이 직접 이렇게 누르고 제어를 했었잖아요. 근데 띵크 앱을 사용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쉽게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휴대폰 하나로 버튼을 누르면 공기청정기가 자연스럽게 켜지고, 집에 특히나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심하게 노는 날이면 먼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는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방에서도 외부에서도 이렇게 작동을 시켜서 이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거죠. 모두 자동화 기능 중에서 이런 가전들을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라든지 로봇 청소기라든지 스타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데일리 루틴에 맞게 이렇게 잘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저는 마이홈 리포트라는 기능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마이홈 리포트를 통해서 이 제품의 스마트한 진단이 가능해요. 들어가면 공기청정기 사용 패턴과 소비 전력에 따른 어떤 예상 비용, 그 월간 초미세 현황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자세하게 알 수 있거든요. 저의 그 공기청정기의 소비 습관과 전력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마이존 기능을 설명해 드릴게요. 마이존 기능은 어떤 특정한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 마이존 기능을 사용해서 특정 부분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게 스마트하게 저희는 청소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외출했을 때 예약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없어도 청소기가 알아서 집안 청소를 할 수 있게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고,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제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청소기가 스스로 일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예약 기능을 저희는 잘 활용하고 있고, 그런 남는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할 수 있어서 너무 유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의 주방입니다. 주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방에는 이렇게 원형 테이블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 원형 테이블은 허먼 밀러, 조지 넬슨이 디자인한 테이블이고요. 의자는 마루니 브랜드에서 그 후카사와 나오토가 디자인한 체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 식구가 많다 보니까 둘러앉기도 편하고, 또 한두 명이 앉아 있을 때도 되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원형 테이블을 저는 선호하고요. 앞에 걸려있는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김희원 작가의 썸머스 윈도우라는 그 작품이고요. 실제로 그 김희원 작가가 파리의 퐁피두 미술관을 가서 그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미술관의 풍경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마치 미술관에 와 있는 듯한 외부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현대미술관입니다. 현대미술관이고 국가가 컬렉션하는 작품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작품을 볼 수 있고 좋은 건축물을 볼 수 있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고, 두 번째는 한국가구박물관을 정말 좋아해요. 성북동에 위치한 정말 좋은 건축물이고요. 우리나라의 가구의 변천사를 그 수집된 그 가구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입니다. 이 공간은 저희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네덜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테인 에이크라는 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이런 장식장을 구매했고요. 이 장식장을 처음 봤을 때 되게 동양적인 느낌을 받았거든요. 위에 있는 작품 역시도 사실 한국 사람이지만 네덜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현지 작가의 무명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활동하시는 두 분의 작업이 이렇게 동시에 걸려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수집한 이 골동품들은 제가 인사동을 다니면서 우연히 발견한 그런 골동품들을 주로 이제 구입을 해서 진열을 해놨고요. 밑에 이나간 그 광구병도 있고, 이제 가야 시대에 만들어진 가야 토기도 있고, 또 조선 시대에 있는 저런 친구들을 인사동에 나가면 한 번씩 구입을 합니다. 사실 그냥 보기에 재밌고 특별한 것들을 골라요. 특히 광구병 같은 경우는 사실 저 밑에 그 이가 나간 게 너무 이뻐서, 이렇게 뼈다귀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이뻐서 이렇게 산
것이고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걸 사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판매하시는 분 되게 놀라셨어요. 이제 이거는 작품 가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이 나가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어서 이렇게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이 공간은 저희 부부실입니다. 부부실은 온전하게 그 잠만 자는 공간이기 때문에 큰 창이 사실 부담스러워서 창을 조금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창을 2개로 나눠서 우리 부부가 하나씩 이 나눠 가지는 그런 창을 만들었고요. 침실 옆에도 저희는 항상 이렇게 좋아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워서 잠시 책을 보고 잠을 잔다거나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이 침대도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제작한 침대입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딱 맞게끔 깔끔하게 만들어서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쪽으로는 저희 이제 드레스룸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붙박이장을 통해서 저희 부부의 옷들을 이렇게 수납을 하고 벽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푸시 형태로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고 닫으면 이렇게 벽처럼 보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은 부부실 안에 있는 파우더룸입니다. 이 파우더룸 안에는 이렇게 스타일러가 배치되어 있고 제가 아마 가장 많이 쓰는 가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스타일러를 통해서 저는 외투와 이제 바지 같은 것들을 매일매일 데일리로 관리를 하고 있고, 스타일러를 쓰면서 가장 좋은 점은 이제 다운로드 코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코스를 통해서 두꺼운 패딩이라든지 울 니트 또는 우리 아이들의 인형까지도 관리하면서 되게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업그레이드 센터를 통해서 이 가전들을 매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서 가전을 오래 쓰더라도 매일 새 상품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크진 않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